우리가 매일 기차를 타면서 무심코 지나치는 저 빨갛고 파란 철도 신호등 있잖아요. 그냥 단순한 불빛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뒤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의 안전을 지키는 아주 정교하고 복잡한 세계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 바로 그 숨겨진 논리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시작부터 이 문장이 모든 걸 말해주네요. 신호기 하나를 세우는 게 그냥 땅에 기둥 하나 박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열차의 속도, 선로가 얼마나 휘었는지,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디지털 시스템까지 전부 다 계산에 넣은 하나의 종합 안전 설계다. 와, 정말 멋진 표현 아닌가요? 그럼 대체 그 종합 안전 설계라는 게 뭘까요? 도대체 무엇을 또 어떻게 고려해서 신호등의 위치가 딱 하고 결정되는 걸까요? 자,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사실 모든 신호기 설치 결정의 바탕에는요, 절대로 깨뜨릴 수 없는 세 가지 황금률이 있습니다. 바로 이 원칙들이 철도 안전의 가장 기본이 되는 뼈대라고 할 수 있죠. 첫 번째 원칙은 시인성입니다. 뭐 아주 간단해요. 기관사 눈에 신호등이 잘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멀리서부터 말이죠. 기관사가 신호를 보고 아, 저거구나 인지하고 판단해서 열차를 조작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거리를 주는 것. 이게 바로 안전의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는 안전거리예요. 생각해보세요. 수천 톤짜리 쇳덩어리인 열차가 브레이크 밟는다고 바로 멈출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니죠. 그래서 아무리 빠른 열차라도 위험 구간에 도달하기 전에 완전히 멈출 수 있도록 그 위험 지점보다 훨씬 앞에 신호기를 설치해서 물리적인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원칙, 바로 연동입니다. 이건 마치 철도에 보이지 않는 디지털 신경 시스템 같은 거예요. 선로의 상태, 선로 변경 장치의 방향 같은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져서 안전하다는 확신이 들 때만, 오직 그럴 때만 초록불을 켤 수 있도록 모든 장치를 꽁꽁 묶어두는 그런 논리적인 약속인 거죠.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이게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열차 속도에 따라서 필요한 시인거리가 얼마나 확 달라지는지 보이시죠? 우리가 타는 도시철도는 150m 정도면 되는데 시속 300km로 달리는 고속열차는 무려 600m 앞에서 신호를 볼 수 있어야 해요. 그야말로 찰나의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숫자들입니다. 자, 그럼 이제 선로 위에서 각자 아주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신호기들을 직접 만나볼 시간입니다. 이 신호기들 하나하나에게는요, 아주 명확한 직업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두 신호기, 바로 장내 신호기와 출발 신호기입니다. 장내 신호기는 역으로 들어오는 열차를 통제하는 문지기 역할을 하고요. 출발 신호기는 반대로 역을 떠나서 본선으로 나가는 열차를 관리하는 게이트키퍼라고 할 수 있죠. 하나는 들어오는 걸, 다른 하나는 나가는 걸 책임지는 셈입니다. 그리고 아주 특별한 임무를 맡은 친구들도 있어요. 중계 신호기는 급커브나 터널 때문에 앞이 잘 안 보일 때 저 앞에 있는 진짜 신호가 지금 빨간불이야 하고 미리 알려주는 예고 신호 같은 역할을 해요. 반면에 이판 신호기는 복잡한 차량 기지 안에서만 쓰는 야드보스 같은 존재인데 본선 신호랑 헷갈리지 않게 저속으로 차량 정리 작업을 지시하죠. 자, 이제 이론은 충분히 배운 것 같으니까 실제 현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우리가 배운 이 원칙들이 아주 까다로운 현실 세계에서는 과연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첫 번째 문제입니다. 바로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급격한 커브길. 와, 이런 곳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기관사가 제때 신호를 볼 수 있게 만들 수 있을까요? 해결책은 이렇습니다. 일단 시야각을 조금이라도 더 넓게 확보하려고 신호기를 커브의 안쪽이 아니라 바깥쪽에 설치해요. 그리고 필요하면 기둥 높이를 높여서 장애물을 피하기도 하죠. 그런데 만약 그래도 부족하다? 그럼 아예 커브에 들어가기 전에 예고 신호 역할을 하는 중계 신호기를 딱 설치해서 미리 대비하게 만드는 겁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터널 속. 갑자기 밝은 데서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면 우리 눈도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기관사도 마찬가지고요. 게다가 빛이 막 반사될 수도 있는데 신호가 과연 제대로 보일까요? 터널 안에서는요, 훨씬 더 밝은
아주 강력한 고희도 LED 신호기를 사용해서 어둠을 그냥 뚫어버립니다. 그리고 주변 벽 색깔까지 고려해서 빛이 번지거나 반사되는 걸 최소화하도록 각도를 정밀하게 조절하죠. 물론 습기가 많은 환경이니까 부식되지 않도록 튼튼하게 기초를 다지는 건 기본이고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수많은 승객들, 기둥들, 그리고 요즘엔 스크린 도어까지 이렇게 복잡한 승강장에서는 또 어떤 새로운 문제가 생길까요? 승강장에서는 안전을 위해서 스크린 도어가 전부 완벽하게 닫혀야만 출발 신호가 들어오도록 연동을 시켜놓습니다. 그리고 정차한 열차나 사람들 때문에 신호가 가려지면 안 되니까 그 위치를 정말 절묘하게 잡아야 하죠. 특히 승강장이 둥글게 휘어있는 경우에는 어느 위치에서 보더라도 신호가 잘 보이도록 시야각 계산이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지금까지는 개별 신호기들을 하나씩 살펴봤다면요.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쫙 묶어주는 거대한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시간입니다. 설계도 한 장에서 시작해서 철도의 두뇌로 이어지는 그 과정 말이죠. 신호기 하나를 설치하는 과정이 이렇게나 꼼꼼합니다. 선로 도면을 보고 시야 거리를 재보고 열차가 갈 수 있는 모든 경로를 분석한 뒤에야 겨우 위치를 확정해요. 설치가 끝나면 중앙통제 시스템이랑 연결해서 수없이 테스트를 반복하고요. 마지막에는 사람이 직접 낮에도 나가보고 밤에도 나가봐서 기관사의 눈으로 최종 확인까지 마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의 심장에는 바로 이 연동 논리가 있습니다. 중앙 시스템은 신호등의 초록불을 켜주기 전에 딱 3가지를 반드시 확인해요. 첫째, 모든 선로 전환기가 제자리에 딱 잠겨 있나? 둘째, 앞으로 갈 길이 깨끗하게 비어 있나? 셋째, 다른 열차가 혹시라도 끼어들 위험은 없나? 이 3가지 질문에 모두 네라는 대답이 나와야만 비로소 진행 신호를 허락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저 신호기의 위치는요,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모든 복잡한 안전 논리들이 계산을 다 끝내고 내놓은 최종 결론이 물리적인 형태로 표현된 종착점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할 시간인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철도 신호기는 그냥 깜빡이는 불빛, 그 이상이었습니다. 모든 신호기 하나하나는요, 잘 보여야 한다는 시각적인 조건, 열차는 바로 멈출 수 없다는 물리 법칙, 그리고 절대 충돌하면 안 된다는 수많은 안전 규칙들이 아주 치열하게 균형을 이룬 결과물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안전한 여정을 위해서 치밀하게 계산된 정말 중요한 결정인 셈이죠. 다음에 기차 창밖으로 휙 스쳐 지나가는 신호등을 보게 된다면 여러분의 눈에는 그게 과연 그냥 단순한 불빛으로 보일까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여러분의 여정을 지키고 있는 든든한 수호자로 보이게 될까요?